대입 면접 수험생을 위한 강좌입니다. 반말 주의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 면접 말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야. 면접은 말로 보는 시험이지. 우리 일반적인 지필고사는 이제 시험지를 받아서 문제를 풀면 OMR 카드를 내잖아. 그래서 OMR 카드를 가지고서 내 점수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마킹을 잘못했어. 그러면 정작 나는 잘 풀었지만 채점은 안 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내가 이야기할 내용은 굉장히 훌륭해. 엄청나게 훌륭한 비전을 갖추고 자신만만하게 들어갔는데 말하기가 잘 안 돼서 면접관에게 전달이 안 되면 면접관은 내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점수를 매길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면접은 말하기가 잘 되어야지 면접관에게서 점수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오해를 한단 말이야. 저번에는 비전이 중요하다고 해놓고서 말빨 안 중요하다더니 이제 와서 말하기가 중요하다고? 저번에는 말하기 중요하지 않아.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 그러면서 태도가 진짜 중요하다더니 이제 와서 말하기라고? 배신감 느끼지 말고 배신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것은 말빨이 뛰어난 사람이 면접에서 붙는다. 이거 아니거든. 자, 면접을 준비하면서 스피치 학원에 다니겠다는 사람 있어. 굉장히 비싸지.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험은 대입 면접이기 때문에 말빨이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한 시험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문 MC를 뽑거나 아나운서를 뽑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고. 발음이 다소 어눌해도 상관없는 시험이라고.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내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만 있다면. 면접 말하기의 목적은 정확하게 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다. 소박하지만 담백하지만 내 이야기를 왜곡 없이 전달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면접관이 내 이야기를 잘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것이 면접에서는 말하기에서 최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특별히 부담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타고난 말주변이 없어서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단 말이야. 목소리가 너무 작아. 그래서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면접관이 귀를 기울여도 들릴락 말락한 수준으로 작다라고 할 경우에 면접관이 어떨 것 같아? 그렇지, 못 알아듣지. 이거는 우리가 목소리가 작으면 알아듣기 어렵겠지. 당연한 건데 면접이라는 시험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거야. 물론 그런 경우는 있다고 하더라고. 어떤 학생이 시험 보러 갔는데 목소리가 작았던 거지. 그래서 옹알옹알 하고 있으니까 면접관이 잠깐만, 지금 내가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알아듣기 힘드니까 다시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신다는 면접관도 있기는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면접관은 굉장히 친절한 아주 극히 일부의 면접관이다. 대부분의 면접관은 어떻게 한다? 그냥 알아듣는 척,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평가 표현은 어떻게 할까? 내가 못 알아듣는데 뭘 채점을 할게 뭐가 있어. 채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최저점을 주고 나가보세요 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고. 처참한 결과로 이어지겠지. 시험 본 사람은 내가 말이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일단 자기는 내 뱉었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까 기대를 하고 나가지만 처참한 결과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작은 목소리의 경우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시험 보러 가보면 만나는 사람도 서너 명에 불과하고 면접관들이,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아담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도란도란 오순도순 이야기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목소리를 가지고 갈 필요는 없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너무 작은 사람이 있다면 이 목소리를 의식적으로 크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타고난 목소리가 작다기보다도 그냥 말을 작게 하는 버릇이 들어서 작게 그냥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 그래서 신경 써서 크게 이야기를 하고, 만에 하나 난 진짜 타고난 목소리가 작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세를 좀 신경 쓰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 자세는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 차이가 있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리가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 몸통에 있는 울림통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울림통이 구겨져 있는 것과 쭉 뻗어 있는 것은 다르지. 소리를 같은 소리라고 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쓰자는 이야기야.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선명하고 잘 들릴 수가 있는 거니까.
또 하나 얘기해 줄 것은 이제 들숨과 날숨을 규칙적으로 좀 잘 정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도 좀 해주고 싶어. 뭐냐면 말은 숨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 숨을 내뱉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 근데 이 호흡 정리가 잘 안 돼서 숨이 막 떨려가지고 내뱉을 숨이 없다. 그럼 말도 하기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소리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지. 호흡을 규칙적으로 잘 가져가는 것도 크게 목소리를 내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다. 큰 목소리는 뭐 다 떠나서 자신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거야. 목소리는 곧 자신감이야. 실제로 들어온 응시생이 목소리가 막 성량이 크고 막 당당해. 그러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고, 반대의 경우면은 왜 저렇게 자신감이 없어? 뭐 잘 못하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면접관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목소리가 크다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더 생길 수가 있고, 이 더 생긴 자신감은 또다시 목소리를 크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어떤 남학생이 있었어. 과묵해, 평소에. 그래서 표정도 별로 없고 말도 많지 않고 그래서 내가 참 과묵한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얘가 면접을 처음 이제 보러 갔다 왔는데 보고 나오는 길에 바로 전화를 한 거야. 그 과묵한 애가 평상시의 모습과는 다르게 저 목소리 크게 되게 잘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잘했는데? 물어봤더니 자기 말고 3명이 더 들어갔대. 4명의 의생이 같이 들어가는 시험에서 희한하게도 다른 3명은 전부 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자기도 들릴랑 말랑 했다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과는 다르게 자신만큼은 굉장히 큰 목소리로 잘했다는 거지. 그래서 면접관들이 자기가 이야기할 때에만 막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이야. 한번 쳐다보고 표정도 되게 밝아지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과감하게도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저 아무래도 붙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이 친구의 경우에는 목소리가 자신감을 충전해줬고, 이 자신감이 다시 목소리로 연결되고 주거니 받거니를 잘 한 거지. 그해 면접 본 대학 4군데 시험 봤는데 다 붙었어. 대단하지 않아? 큰 목소리가 그것만으로 갖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 힘이 분명히 있다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면접 전달력을 높이는 2번째 요소, 말의 빠르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